저희 아기가 지금 한 2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편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떻게 하다 우연히 그 픽사의 애니메이션 업, 그 UP, 그 업을 틀어줬는데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더라고요. 이런 게 디즈니가 갖고 있는 IP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것들을 또 제 애기도 보면서 되게 재밌어 한다. 그러면서 그 레거시가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게 이게 힘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IP도 이제 강력하고 제가 이제 디즈니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이 주식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 주식을 본 지는 좀 오래됐고 항상 실적이 나오면 챙겨보는 편인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새벽에 디즈니의 이제 회계연도 2023년도 2분기, 그리고 우리가 그냥 따지는 연도로는 2023년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뭐 매출이나 EPS 이거는 뭐 예상치 부합했으니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순이익도 예상치보다는 한 10% 가까이 높게 나왔으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는 장 마감 후에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봐야겠지만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오늘 나쁘지 않을,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왜 그런지 자세히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디즈니라든지 이런 OTT 업체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들이밀고 있는 잣대는 바로 그 OTC 산업의 구독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 구독자 증감이랑 그 마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지금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주가가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먼저 전반적인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218억 달러 달성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어요.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EPS 보면은 0.93달러. 이게 예상자 전년 동기가 1.08이었으니까 사실 이제 조금 수익성이 나빠졌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대략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19.8억 달러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게 100%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 절감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외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매출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사업 부분으로 나뉩니다. 디즈니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 하나랑, 그다음 디즈니 랜드, 그리고 뭐 컨슈머블 뭐 이런 거 있는데 디즈니 랜드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디즈니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케이블 TV, 그리고 DTC,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DTC, 그리고 영화 배급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매출이 한 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보면 4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지?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디즈니 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7%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도 23%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디즈니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는 매출은 줄었는데 뭔가 좀 안 좋네. 근데 디즈니랜드는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대충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즈니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매출은 늘었는데 왜 수익성은 떨어졌냐, 이게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디즈니 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 영업이익 다 나쁘지 않게 늘었는데 그럼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포인트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이 디즈니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부분부터 한번 또 뜯어보고 보면 디즈니의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분야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케이블 TV, 라이너,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라이너 네트워크스라고 하는데 이게 케이블 TV 분야고요. 두 번째가 다이렉트 투 컨슈머, 이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DTC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컨텐츠 세일즈 앤 라이센싱 앤 아더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영화 배급이나 제작해가지고 배급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여기 세 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게 지금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부분으로 중요한 이제 부분이고요. 특히 이 중에서 지금 DTC 부분을 투자자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라이너 네트워크스, 이거 이제 케이블 TV 부분은
지금 크게 기대치가 원래 없었던 분야예요. 이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마이너스 7%,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5%를 달성을 했거든요. 사실은 크게 기대치가 없는 분야이다. OTT가 활성화된 이후로는 우리가 뭐 저도 TV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케이블 TV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게 안 좋게 나왔다고 이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은 아니었고요. DTC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6% 증가를 했다. 근데 이게 증가를 했다기보다는 적자폭을 축소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적자가 과거에는 9억 달러 정도 났다가 지금은 6.6억 달러 정도로 축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가 개선되면서 수익성은 좀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한테 보고 있는 거는 구독자 수예요. 넷플릭스랑은 조금 다른 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보니까 지금도 구독자 수를 좀 보는 편이지만 경영진이 구독자 수 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구독자 수가 조금 예민한 편이고요. 컨텐츠 세일즈 쪽은 매출이 18%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적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좋나, 이건 다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아바타 2가 개봉을 했죠. 그게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2022년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아바타 2의 영향이 아직도 있는 것도 있고요, 매출에서는. 그리고 이제 올해 영향을 준 것은, 1분기에 영향을 준 것은 앤트맨 이제 개봉하면서 영향을 좀 줬다. 근데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면서 제작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외향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이너 네트워크스 케이블 TV 쪽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케이블 TV 쪽은 먼저 이제 미국 국내 도메스틱이랑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글로벌 다른 이제 국가들, 이제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둘 다 안 좋았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도메스틱은 4% 감소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보면 더 큰 33% 감소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를 보면은 매출은 18% 감소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65%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미국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ESPN하고 ABC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ESP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프로그래밍, 그리고 사실 이게 스포츠가 라이센스를 연장할 때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스포츠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제작 비용이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다 상관할 거 없이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광고 수익 다 줄어들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보면서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광고 수익은 기본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라이센스 연장하고 이러면서 비용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광고 수익 감소한 거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강달러, 올해 사실 달러가 이렇게 강달러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강달러를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강달러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깔고 들어가면 돼요. 다음 DTC 부분인데, DTC 부분에서 아까 중요하게 보는 게 구독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DTC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가 1억 5,78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는 1억 6,180만 명 정도 되니까 2% 정도 감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 감소했고 뭐 증가한 데도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라고 해서 여기가 감소폭이 굉장히 커요. 8%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인도거든요. 인도가 특히 좀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DTC가 지금 중요한 게 구독자, 그리고 이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느냐, 수익성인데,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당 매출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매번 이제 OTT 업체들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구독자당 매출을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디즈니 플러스는 4.4달러, 한 명당 4.44달러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번 분기에.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게 13%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세분적으로 쪼개서 보면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7.14달러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계속 이제 바바이거가 다시 CEO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용 이제 치킨 게임, 가격 치킨 게임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무조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가격만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가격 인상을 했어요. 가격 인상하면서 미국에서 구독자가 조금 이탈을 했고 이제 수익성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이게 인도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수익성이 오히려 20%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거 볼 수 있고, 이 표에서 제가 뭐 ESPN 플러스라든지 훌루는 따로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독자가 늘어나고 수익성이 좋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궁금한 점의 답이 여기서 나오죠. 첫 번째, 이제 디즈니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매출은 늘었는데 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냐? 요거에 대한 답은 결국에는 DTC가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빠졌다. 그리고 영화 제작 같은 경우에는 요새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영화 개봉을 하고, 과거처럼 영화 개봉을 많이 해서 수익을 쫙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개봉작은 떨어졌는데 그 개봉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디즈니랜드, 요게 이제 매출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디즈니랜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를 한번 보시면 미국이랑 뭐 인터내셔널 이렇게 두 개가 또 나눠져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둘 다 상당폭 증가를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종료된 지가 좀 됐다 보니까 이제 확 증가를 하고 지금은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매출이 14%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준 것들이 뭐 상하이, 특히 상하이가 제일 크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하이도 락다운으로 이제 열지를 않았었는데 리오프닝을 하면서 상하이가 재개장을 하고 이제 여기에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콩 같은 경우, 파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 영업이익 다 좋고 다 증가세인데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주가에 큰 영향, 뭐 이렇게 지금 향후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30%로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업이익률이 25% 정도 나와요.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 안 좋은 이유를 현금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이 이제 비용 감축 노력을 좀 하긴 했구나. 그래서 현금이 늘긴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늘었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디즈니랜드에다가 디즈니랜드는 아무래도 이제 놀이공원이다 보니까 신규 놀이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수 작업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표에서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디즈니랜드에 들어가는 비용, 여기서는 이제 인베스트먼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디즈니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자본 지출을 해야 되는 비중이 이 매출의 6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자본 지출의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본 지출의 60% 정도는 무조건 디즈니랜드에 넣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디즈니랜드의 매출이 한 7.5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항상 10%, 뭐 매번 분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10% 정도씩은 여기에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주식 자체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는 매출 좋고 영업이익 좋고 앞으로 좀 증가세일 것 같기는 하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적고,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영업 마진이 너무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로 주가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두 가지 이제 결론이 좀 나왔는데요. 이제 DTC 부분, 당연히 지금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DTC 구독자가 감소했다는 거는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도 한번 겪은 일입니다. 가격을 인상을 하면요, 지금까지 싼 값에, 그러니까 싼 맛에 이제 구독을 해왔던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격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구독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구독자는 가격을 올렸을 때 한 번씩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몇 분기 내내 이어지지는 않는 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제 그 구독자당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DTC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바바이거가 이제 CEO로 다시 등극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DTC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우려를 하는 거는요, 인도에서 구독자가 이탈되는 현상인데, 인도가 지금 얼마 전에 뭐 중국의 인구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스타벅스 뭐 다 인도에서, 애플도 인도에서 지금 엄청나게 영업을 하고 있고, 이제 인도가 향후에 소비가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OTT 업체들도 인도에서 경쟁을 엄청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디즈니가 인도의 그 가격을 굳이 뭐 크게 올린 것도 아닌데 인도의 구독자가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향후에 몇 분기 내내 이어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이제 영화 시장, 특히 뭐 소위 말하는 발리우드라고 하죠. 그 시장에 맞춤 컨텐츠를 잘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그거 맞춤 컨텐츠가 잘 나오지 있지 않다고 하면 선점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OTT도 결국에는 처음에 선점에서 시장 점유율을 누가 갖고 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랑 경쟁을 할 때 인도에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향후 몇 분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의 먹거리를 잃는다고 하면 조금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텐츠 부분에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오갤 3 다들 보셨죠? 엄청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제임스 건의 뭐 유작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 너무 잘 졌다, 아 정말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마치 마블이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이 더 마블스인데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블 프랜차이즈가 디즈니의 수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엄청 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박스 오피스에서 대부분 탑 10에 8개씩은 막 디즈니 작품이 가져가고 마블 작품이 차지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 프랜차이즈가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뭐 페이즈 4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생각보다 인기를 못 끌고 있다. 이게 사실은 엔드게임에서 너무 잘 끝냈어요. 진짜 너무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끝을 줬죠. 그러니까 진짜 마블하고 안녕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블 프랜차이즈가 더 이상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표를 보시면 이게 2023년도에 지금 디즈니에서 개봉을 앞둔 영화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뭐 인어공주 좀 기대되는 면이 있는데 뭐 이것도 말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것들은 평타는 당연히 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더 마블스가 있기는 한데 이게 저는 인기가 잘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영화가 그렇게 초히트작을 실망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OTT 작품을 좀 봐도 OTT 작품에서 이제 그 마블 작품 중 뭐 시크릿 인베이전 뭐 그리고 이제 뭐 스타워즈에서 뭐 아소카 뭐 요 정도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많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 이제 구독자를 끌어들일 만한 컨텐츠는 좀 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개봉하고 2주 만에 이제 올해 이제 박스 오피스에서 4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1위는 슈퍼마리오예요. 1위를 뺏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는 상황에서 컨텐츠 쪽의 수익률이 원래 안 좋은데 저 애기가 왔어요 갑자기. 네, 그래서 컨텐츠 부분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올해 개봉작들로 수익성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사실 뭐 당연히 장기적으로 IP로 많이 이제 빛을 낼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수익률에 따라서 경해야겠지만 뭐 추가 매수든지 뭐 장기 뭐 홀딩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은 좀 적당한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